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AI 결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얘기하는 성능 비교는 뭐 그냥 벤치마크 테스트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써본 사람 입장에서 이거 서- 계속 쓸래 말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의 평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그 만든 회사들이 제시하는 뭐 벤치마크 테스트를 얘기를 하고 뭐 와 이런 수식도 되네 뭐 이런 것도 되네 뭐 이러는데 그냥 평소에 평범하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채택을 해서 돈을 내고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사용자 입장에서의 그 결과 비교라고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사용자 입장에서의 뭐 AI에 대한 그 비교 뭐 이런 거를 한번 그 경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걸 많이 하냐면은 뭐 이런 AI를 주로 쓰는 이유가 제가 이제 물리학 아마추어로서 물리학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하려는 거는 이제 블랙홀 섭동 중에서 레게 휠러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게 휠러 방정식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아느냐, 잘 아느냐, 이거를 놓고 딱 평가를 해봐서, 괜찮으면 쓰고, 안 괜찮으면 안 쓰고, 이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미나이 2.0 플래시 익스피리멘탈 여기다가 넣어봤습니다. 블랙홀 섭동에 대해서 쭉 얘기해달라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냐 보요. 그 키워드 선형화된 형태에서 유도. 오케이. 구면 대칭 배경. 슈바르트 실트 블랙홀. 예, 다 맞습니다. 작은 변화. 여기까지도 키워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비선형 뭐 이 얘기는 뭐 조금 석동이론은 했던 얘기죠. 예, 선형화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했던 얘기 되풀이하고 있는데 뭐 그냥 설명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축대칭 속도, 이제 호스페리티. 뭐 제가 공부했던 핵심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네요. 자,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수식이 이렇게 그지같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안 씁니다. 왜냐하면 수식을 보는 게 이제 이런 질문의 핵심이잖아요. 필요한 수식이 눈에 선명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오죠. 네, 그래서 아무리 내용이 맞아도 이 제미나이는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제미나이 처음에 그 들어가서 써보고 바로 꺼버려 그냥 안 써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리학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식이 제일 중요한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는 뭐 이유가 있는 거죠. MD 포맷을 쓰면 수식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냥 MD라는 .md라는 파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렇게 수식을 집어넣으면 수식이 이렇게 이제 좀 이상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원래. 예, 그래서 MD 파일 그 MD 포맷 그대로 이제 찍어 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뭐 내용적으로는 뭐 그런데 뭐 고문의 좌표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거북이 좌표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특이점을 없애는 방식의 이제 좌표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고문의 좌표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거부감이 좀 듭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니까. 그다음에 준전상 정상 모드 안정성 분석 뭐 이 내용 자체는 크게 이제 뭐 걸릴 만한 게 없어요. 뭐 다 이게 원래 이게 레게 휠러 방정식 관련돼서 물어보면 다 들어가야 될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래서 내용은 문제 없지만 여기서 딱 하나 걸립니다. 그다음에 챗GPT 5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한테 물어보면 여기도 똑같이 이제 섭동을 스터베이션이라고 한다고요? 예, 퍼터베이션이죠. 이제 얘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그다음에 뭐 누가 만들었다, 뭐 시간적 섭동을 하고 뭐 섭동 모드에는 이제 홀수작 스페리티가 있다, 레게 힐러번 이것도 뭐 틀린 얘기. 여기서 이제 딱 마음에 듭니다. 예, 지금 이게
레이텍 포맷으로 해서 정확하게 출력해 준 거거든요.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대학생들이 만약에 이거 갖고 숙제를 한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씁니까, 이거? 그러면 대학생 중에서 이제 이공계 쪽 수학, 공학, 물리학 뭐 이쪽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면 재미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수식이 눈에 띄게 탁탁 나와야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같은 수식으로 MD 포맷으로 써서 그렇고요. MD 포맷도 아니고 이상하네요. 그죠? 그 R 제곱에 PR이라고 그러는데 QR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런 게 어딨죠? 예, 좀 말이 안 되는 수식인데 이 수식이 맞아요, 원래. 그리고 여기에 그 거북이 좌표도 정확히 썼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포텐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나왔죠. 예, 다중공 모멘트 L도 나왔고 고요진동수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식 장치가 이상해요, 지금. 제대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죠? 효과적인 포텐셜 얘기가 안 나왔고 그 수식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 하고 있죠. 앞에 보면 온갖 배경 설명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 레게 휠러 방정식에 대한 정확한 수식의 의미나 여기 나오는 그 수식상 기호가 가진 의미 같은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를 이런 물리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게 관심 있을 거냐면 이 레게 휠러 방정식에 필요한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저기 되게 이제 모르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온 이 수식에서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 별표 표시한 게 뭐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W는 뭐고 V는 뭐야? 이런 거 자체가 몰라서 좀 헤매는 거잖아요. 그 초보자는. 그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수식에 나오는 기호 하나하나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해줬죠. 근데 얘는 못합니다, 지금 이거. 앞뒤 뭐 말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딥식을 보겠습니다. 딥식도 뭐 내용 자체는 축대칭 섭동, 섭동 퍼터베이션 제대로 나왔네. 앞에서 여기에서는 뭐 이상한 말을 썼어요. 스터버이션이라는데 퍼터베이션이죠. 이상한 말을 써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여기에서도 뭐 배경 설명, 축대칭, 뭐 폴라 이븐 페리티 뭐 설명했고 수식을 갖다 이제 여기서 여기도 이제 거북이 잡혀 썼죠. 그리고 이걸 썼는데 Q라고 썼는데 예, Q라고 쓰나 이걸로 쓰나 뭐 별 차이는 없으니까 예, 뭐 Q로 쓰고 여기도 이제 섭동 변수, 복사수 주파수, 그다음에 레귤러 포텐셜, 뭐 다중 모드 다 제대로 나왔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딱 요 그 딥식하고 그다음에 챗GPT 5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딱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거에 뭐 편개라든지 확장이라든지 그래서 놀랍게도 딥식이 그 챗GPT 5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내용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얘 제미나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공대생들이 쓰는 건 부적합해요. 네. 딱 봐도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용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무엇이냐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초보 이제 대학 뭐 신입사원 신입생 수준에서는 이 정도 설명이면은 아주 만족할 만합니다. 그죠? 뭐 보고서 쓰거나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전문가예요.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전문가가 과연 이 정도의 답변에 만족을 할까요? 네, 만족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깊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챗GPT 5나 뭐 딥식이나 이런 데서 더 깊은 얘기는 나올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레게 휠러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 당연히 뭐 이 정도이지만 사실 더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문가인데 이제 이 정도의 방정식은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를 원하는데 그냥 뭐 어디 그냥 인터넷에 나온 자료 그냥 베꼈구만. 뭐 이 정도면 그 다음부터는 셋 다 안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나온 답변은 그냥 대학에서 처음
레게 휠러 방정식이나 블랙홀 방정식에 관련된 걸 배우는 사람에게는 써머리가 잘 된 거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뭐 이 정도로 만족을 못 하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해봐도 이 챗GPT 5나 5는 더 깊은 질문을 못 합니다. 답을 못 해주고 5원으로 들어가면은 질문을 더 뎁스 있게 해주면은 더 많은 얘기를 해주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 귀찮잖아요. 한 번 딱 했을 때 더 많은 거를 쫙 그냥 한 번에 다 해주길 바라잖아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음,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 사용자 입장의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거를 다 여기서 만족시켜 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들한테는 이것만 해도 우아하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본다면은 방정식이 뭔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이 정도의 답만 해도 뭐 만족하고 우아할 텐데 뭐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정도도 오케이.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 같으면 이 정도 갖고는 뭐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AI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일반 구글 검색 같으면 모든 사람들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필요한 그 사이트만 딱 알려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AI로 들어가면 사용자마다 바라는 게 너무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거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냐? 그 많은 사람들의 까다로운 그 기호, 그다음 사용자들의 바라는 거를 얘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만족시켜주고 필요한 거 키워드는 다 집어넣어가지고 해줄 수 있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죠? 네. 뭐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의 품질이라면 뭐 대학생들은 쓰겠지만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하는 전문가들은 안 쓰죠. 예,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얘기도 뭐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상 얘기를 못 하네? 뭐라 이게 뭐야 그냥 인터넷 어디 저기 그 사실 위키피디아 나 있는 내용 베낀 거거든요. 애들 보면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어요. 그냥 그거 정리해서 그냥 한 거잖아. 그거 이상 뭐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최신 정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응용 및 중요성도 최신 정보를 갖고 오지도 않아서 여기 링다운 있네요. 예, 이거는 좀 괜찮아요. 딥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훌륭하네요. 여기 안 나왔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딱 보기에도 위키피디아 베낀 투가 보이잖아요. 그 위키피디아 잘하는 사람들은 위키피디아 보면 되죠. 뭐 대학생들이야 잘 모르 처음 보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냥 위키피디아 보느니 이거 보는 게 좀 편하긴 하겠죠. 위키피디아가 좀 내용도 많고 좀 까다롭게 써 있고 뭐 편집도 잘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러느니 그냥 위키피디아 보면 다 나와 있고 거기도 더 잘 나와 있는데 차라리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하지 왜 이 정도밖에 안 해줘? 라고 이제 이 블랙홀 물리학이나 레게일러 방정식을 아는 사람은 안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어디까지 해줘야지만 이런 사람들 다 만족시킬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그 AI는 사용자마다 그 까다로운 입맛을 다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서비스 품질인데 저는 이게 뭐 성능이 어쩌느니 뭐 GPU를 몇 개 썼느니 뭐 벤치마크 테스트를 몇 개 했느니 그거는 그 사람들 만든 사람들 얘기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비스 품질이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 품질이 검색 시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쓰는 사람들의 기호를 100%다 만족시켜 주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되냐.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네. 그러려면은 방법은 뭐냐? 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의 품질이 굉장히 높을 뿐 아니라 언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을 뿐 아니라 결국은 사용자들마다 기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초로 여러 개의 전문 서비스로 분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를 들어서
챗GPT를 만드는 오픈 AI가 혼자서 이 모든 사람들의 기호를 전 세계 사람들의 기호를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처, 처음에는 이거를 갖고 계속 테스트해서 품질을 계속 올린 다음에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용, 뭐 전문가 석박사용, 뭐 아니면은 고등학생용, 뭐 누구용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전문화된 서비스로 이제 나누어서 그 결국은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회사가 이 AI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처럼 옛날에 구글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구글 하나로 모든 게 다 통하는 그런 방식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이런 이제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건 이런 모델이 아니라 사실 노트북 LM이잖아요. 그 좋습니다. 노트북 LM에 들어가면 그냥 입력 자료 집어넣고 질문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대학생들한테 되게 만족스럽죠. 거기도 물론 이런 수식이 다 깨집니다. 네. 뭐 그런 문제는 이제 물론 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극복을 하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대학생들한테는 얘보다는 노트북 LM이 훨씬 좋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돈을 내고 얘를 쓰겠냐 물어보면 지금은 아직 아닌 거죠. 예.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온갖 요구사항을 다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무료로 쓰는 게 아니라 유료로 쓴다. 그러면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일종의 뭐 AI 클라우드 서비스로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그 위에 각자 아주 그 전문 영역을 잘 아는 회사들이 여러 개 생겨서 그 회사들이 그 특화된 서비스 품질을 계속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결국은 갈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잘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직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럼 지금 딥식이나 얘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예? 얘는 이거를 수식을 보여주는데 아니, 천하의 구글이 왜 이걸 못하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MD 포맷인데 여기는 MD 포맷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그거거든요. 저기 MD 포맷 안에다가 레이텍 포맷을 바꿔준 거예요. 한번 후처리를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 만든 걸 가지고서 여기 찾아가지고 포맷을 싹 바꿔줘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그것까지 바빠서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래 챗GPT 5의 경우에도 이걸 해보면 가끔가다 이 레이텍 포맷이 깨져서 수식이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 5도 아직 100% 이 만족스럽게 이 수식 변화를 못합니다. 네. 나머지 실제로 이제 클로드나 퍼플렉시티는 더해요. 그래서 아예 수식 자체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챗GPT 5는 이제 그렇게 MD 포맷으로 해서 시도해가지고 이제 후처리를 한 것 같은데 후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후처리 까다롭거든요. 하다 보면 이 포맷을 잘못 변환하면 수식이 왕창 다 깨져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드문드문 뭐 10번 하면은 한 번 정도 요새는 뭐 20번 하면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별거 아닌데 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룰 베이스로 해서 이런 케이스일 땐 이렇게 수직 처리, 저런 케이스일 땐 저렇게 처리, 후처리하는 로직이 막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용자가 쌓이면 경험, 노하우가 쌓여서 그런 문제가 나중에 안 생기도록 후처리 프로그램을 다 만들겠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서 사용자들의 불만과 의견을 들어가면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쓰고 있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노하우가 계속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느 정도 수준 있게 쫙 올라가 준다. 그래서 거의 퍼펙트하게 이런 수식들이 이렇게 안 깨지고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상의 문제는 사실 그 이런 오픈 AI가 고민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공학이나 아니면 물리학이나 아니면은 수학 관련된 분야는 아예 이제 전문 회사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죠. 야, 어느 정도까지 이 내용을 보강해 주면 사용자들이 만족할까?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용을 보강하자니 이게 없어요. 네, 지금 현재는 이 정도의 얘기는 그냥 위키피디아에 있는 것 그냥 베껴서 정리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더 고급스러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건 다 인터넷에 없고 저기 뭐 그 스프링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유료로 돼 있는 논문 사이트라든지 책이라든지 유료 책이라든지 그건 저작권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면 내용상에 별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인터넷에 널려 있거나 공개된 정보를 갖고 하니까 이 정도밖에 못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차별화되려면 누군가는 이 유료 서비스를 들어가서 유료 정보를 학습을 해서 유료 정보에 나와 있는 고급 정보를 제공해 줘야 사용자가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료 정보는 돈도 들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되게 까다롭죠. 그러니까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것까지 다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습을 해서 내부적으로 정보 습득을 할 수 있어도 거기 유료 정보를 그냥 카피해서 여기다 보여주면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해 줄 거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 회사들이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유료 사용자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스프링거라든지 뭐 이런 회사가 나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전문적인 서적을 출판하는 회사지만 나중에 사업을 확장해서 이 뭐 오픈 AI하고 뭐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유료 정보와 저작권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위에서 아예 고급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개 지금 그런 문제를 모든 문제를 결국은 그 뭐 오픈 AI든 아니면은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 업체들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의 모델이 어떻게 갈 거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파운데이션 모델대로 품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서비스는 그런 전문적인 회사들이 나눠서 그 제공해주고 UI도 바꾸고 내용의 어떤 품질도 올리고 저작권도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모든 거는 사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 품질을 얼마나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냐.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노하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레이텍 수식을 안 깨지게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거는 경험이죠. 예. 그 룰 베이스인데 그 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땐 깨지고 저럴 땐 안 깨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거기에다 수많은 룰들 내서 후처리를 해주고 후처리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쉽지가 않겠죠. 또 어떤 경우는 이 수식 자체를 집어넣고 해석을 해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미지로 들어간 수식을 레이텍 포맷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쉽겠습니까? 네, OCR 기능인데. 그 OCR 그렇게 이제 수식을 OCR로 바꿔주는 거는 매스픽스가 세계 최강이거든요. 내가 볼 때. 그러면은 그거는 챗GPT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 회사들하고 협력 모델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온갖 나중에 전문 회사들과의 연합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AI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온갖 전문 회사들의 전문적인 기능이 결합하고 서비스는 서비스 자체로서 할 수 있는 전문 회사들이 쫙 붙어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플랫폼 모델로 가겠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밑에 깔리고 클라우드를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밑에 깔리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깔리고 그거를 서포트 해주는 기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문 서비스 업체로서 쭉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연합된 모델로 아마 AI가 나중에는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국 기업은 뭐에 신경을 써야 되면 결국은 이 특정 특화된 도메인을 무엇을 잡을 것이며 거기에서 과연 그 양질의 데이터를 과연 얻을 수 있느냐. 두 번째, 그거를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느냐. 그 서비스의 품질을 얼마만큼 내가 올릴 수 있느냐. 또 뭐 파운데이션 모듈이 그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품질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냐. 뭐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이 뭐 무슨 오픈AI와 경쟁할 수 있는 뭐 무슨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 자체를 개선해 가지고 뭐 고품질의 뭐 지금 이 딥식 같은 모델을 우리가 만들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그거대로 엄청난 자본과 노하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전문적인 서비스 도메인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용자 품질이죠. 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느냐. 또 그 사용자들 원하는 건 뭐냐.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계속 쓰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수준을 계속 올릴 수 있을 만큼 자본을 얼마나 투입했냐. 뭐 이런 걸로 승부를 봐야지. 우리가 무슨 뭐 기초 기술을 AI에 대한 기초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뭐 승부를 보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이 여기서 모든 승리에 최후의 기업의 승리가 좌우된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서 아주 이 사용하는 이걸 쓰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검색하듯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라면은 구글 검색을 그냥 쓰면 되고 필요하면은 저기 위키피디아 카피해가지고 번역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과연 이 AI를 쓰겠냐는 거죠. 그래서 AI를 쓰는 사람은 주로 더 많은 지식을 원하는 사람이 쓰는 거지. 안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조금 더 그 고급스러운 기능을 원하는 사람들 입맛이 되게 까다롭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딱 보시면 쭉 잘 가다가 예, 잘 가다가 어디서 딱 막혔냐면은 여기서 지금 예, 뭐 다 만족스럽지만 아까 여기서 이제 이 말에서 딱 짜증이 나죠.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말을 하죠. 곡물이 잡혀 뭐예요? 곡물이 잡혀가 거북이 잡혀라고 하든지 설명을 좀 하든지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얘도 실수를 하고 있죠. 스터베이션 뭐야? 뭐 섭동을 누가 스터베이션이라고 해? 퍼터베이션이지. 안 써. 그럼 그 순간부터 바로 안 써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저기 구독 취소 딱 가버리죠. 에이씨 별로네. 그래서 10명이 들어왔는데 10명 다 이렇게 사실 자기 기호가 까다로운 게 있다니. 그래서 유료로 써보려고 딱 들어왔는데 이 단어에서 딱 봐. 씨 뭐야 이거 안 써. 이거 뭐 엉터리잖아 이거 안 써. 그리고 구독 취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퍼펙트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퍼펙트 하지 않으면은 까다로운 사용자들은 안 써요. 예. 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만 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영어를 한글로 번역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번역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지금 뭐 챗GPT 5도 그렇고 뭐 그 클로우드는 좀 낫습니다. 문장이 이제 직역을 한 느낌이 딱 나요. 예. 지금도 아마 챗GPT 5는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5원으로 가면 얘가 이제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한국말로 그 굉장히 읽기 쉽게 번역을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승부가 나는 거죠.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이해가 가게 직역투가 아니라 쭉 얼마나 잘 할 거냐. 근데 5가 아니라 5원을 쓰면은 얘가 이제 그런 걸 많이 고민하면서 문투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원을 쓰면 훨씬 부드럽고 거의 번역가들이 번역하는
수준으로 번역을 해주니까 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직역을 할 거냐? 의역을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완전히 의미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의역을 할 것이냐? 문제 문투를 어느 정도 바꾸는 거를 시간을 들여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운 문제잖아요. 너무 심해도 안 되고 너무 안 해도 안 되고. 그럼 어느 게 적당하냐? 이거는 사용자들한테 써보라 그러고 그 질문 응답을 받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자들의 불만이라는 걸 받아가면서 결국 어느 정도 레벨을 만족시켜야 사용자들이 쓰더라 하는 거는 일제 사용자들한테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서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 정도면 안 들어온다는 걸 계속 실험해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많이 써보는 사람이 많이 써본 그 서비스가 이기는 거죠. 우리가 SNS도 마찬가지지만 수없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국은 이 서비스를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줬을 때, 이 서비스를 이탈 안 하고 사람들이 쓰게 할 것이냐. 우리 SNS에서 우리 배웠던 그 노하우가 결국 여기도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딥식이라는 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오픈 AI에 준해서 성능을 보장해주는 게 나온다 한들 나중에는 이 서비스 품질 입장에서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숨에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사용자들의 입맛,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켜 주면서 서비스를 올려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 수많은 모델들이 나올 수 있어요. 훨씬 싼 가격으로 이제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플랫폼 모델이란 거는 결국 하나로 수렴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여서 얼마나 고품질의 서비스를 해줄 것이냐, 할 수 있냐. 뭐 이런 데서 나중에는 결국 모든 그 서비스, 나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딥식 때문에 여러 서비스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나오기 시작할 텐데 결국 그 중에서 몇 개만 나중에 이제 플랫폼 모델의 특성상 살아남겠죠.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거기서 이제 계속 사용자를 끌어들여야 자기네도 노하우를 축적해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 노하우는 나중에는 이 인공지능 자체의 무슨 모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서비스 품질은 후처리 문제, 전처리 문제, OCR 문제, 뭐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이런 여러 모델들 간의 뭐 그 통신이나 동기화 문제, 뭐 아니면은 병렬 처리 문제, 뭐 그다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전력을 줄여서 할 것이냐의 문제,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초창기에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회사. 결국은 몇 개 안 남겠죠, 나중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옛날에 구글처럼 한 플랫폼 업체가 다 먹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 그 전문화된 서비스를 해주는 별개의 회사들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전문화된 회사들조차 한 가지 모델만 가지고 하면 품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들을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같이 쓰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구글처럼 승자독식 문화가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나중에 어쩌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학 수학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물리학 수학에 특화된 분야에 해주는 업체는 아예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와 별개의 회사가 파운데이션 모델로 나오고 거기에 서비스를 해주는 여러 업체가 붙거나 뭐 여러 가지 지금 구글 검색 시장에서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회사에서 이제 사업 관점에서 항상 보기 때문에 지금 뭐 기술이나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뭐 이런 모델들을 뭐 현재 뭐 딥식이 엄청난 성능을 보입니다. 예, 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먼 미래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사업을 한다면 이런 도메인 서비스, 특화된 도메인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뭐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승부를 좌우할 거라고 보고요. 뭐 얘기는 다 끝났는데 뭐 여담은 조금 더 얘기 드린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 서비스를 한국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사용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결국 거기에서 승부가 가려지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매스픽스 같이 아예 아주 단순하지만 그 수식 이미지를 레이텍 포맷으로 바꿔줄 수 있는 회사. 전 세계 거의 유일한 회사잖아요. 그런 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대상으로 서비스를 했을 때 거기서 승부를 봐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회사. 네, 전 세계 대상의 서비스를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데 자꾸 한국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무슨 한국의 프랜차이즈 회사들처럼 한국인 입맛에만 맞추려고 그러면 그 입맛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사용자도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할 때는 그 이 도메인 서비스지만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메인 서비스를 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네,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까? 이걸 항상 고민하면서 그 서비스를 만들려고 해야지만 AI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